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군 인권 개선 및 병역문화혁신 특별위원회에서 병역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 검토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군복무에 대한 대학의 학점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군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사윤중의 보도입니다. 국방부는 2017년까지 장병들이 복무 기간 중 대학 한 학기 18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병역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혁신이 공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국방부 검토 결과 군 교육, 훈련의 대학 학점 인정 최소 기간을 기존 4주 1학점에서 3주 1학점으로 확대하고 군사적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복무 기간 중 한 학기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체계를 2017년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군 가산점 제도와 관련 있는 성실 복무자에 대해 보상점을 주도록 한 혁신이 공고안은 성실 복무자 선별이나 점수화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판단해 모든 복무자의 객관적 사실 기록으로 수정했습니다. 또한 군내 성범죄와 관련해 성 관련 문란 행위를 하면 기소하고 강력 성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공고안을 원안 그대로 수용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한민구 장관은 성범죄가 잇따르는데 매우 곤혹스럽고 안타깝다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병사 부모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영상 공중 전화기와 수신 전용 공용 휴대전화는 올해 전방 부대에 먼저 보급하고 2016년까지 모든 부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특위의 공고 내용을 반영해 4월까지 혁신 과제의 실행 계획을 세워 실행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국방부가 2월 1일부로 신임 인사복지실장, 전력자원관리실장, 군구조 국방운영 개혁추진실장 등 3명의 신임 실장을 임용할 예정입니다. 황우웅 신임 인사복지실장은 1981년 육사 37기로 임관해 39사단장 등 야전부대 지휘관을 역임했으며 육군본부 인적자원개발처장, 국군복지단장 등 인사복지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신임 황 실장은 강직한 성품으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며 항상 검소하고 자기관리에도 빈틈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병주 신임 전력자원관리실장은 1981년 육사 37기로 임관해 12사단장 등 야전부대 지휘관을 역임했고 합참 전력기획부장, 국방부 전력정책관 등 전력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신임 강 실장은 전력 분야의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 확고한 인물로 상하 직원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업무를 추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학주 신임 군구조 국방운영 개혁추진실장은 1979년 육사 35기로 임관해 육군단장 등 야전부대 지휘관을 역임했고 합참 작전참모부장, 항공작전사령관 등 작전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신임 김 실장은 군 구조 개편과 국방운영 효율화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갖춘 인물로 공사 구분이 엄격하고 검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육군 11사단 기갑수색대대가 혹한을 이겨내며 전차 실사격 훈련에 한창입니다. 다양한 전장 상황을 가정한 실전적인 훈련으로 기동전 수행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재한 기자입니다. 육군 11사단 기갑수색대대의 혹한기 훈련 현장입니다. 우리 군의 주력인 K1 전차가 굉음을 울리며 기동을 시작합니다. 시속 30km로 달리며 포탄을 발사합니다. 2km 밖의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전차는 계속 질주하며 연속 사격을 가합니다. 이번엔 2대의 전차가 하나의 표적을 집중 사격합니다. 이번 훈련에선 동계 전시 상황을 가정해 기계화 부대의 기동전 수행 능력을 집중 숙달했습니다. 다양한 적의 모습을 상정해 실전적인 사격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K1 전차, K200 장갑차 등 궤도 장비 40여 대와 장병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혹한기 훈련은 동계 전시 상황 속에서도 기계화 부대의 전투 능력을 발휘하고 극한의 악조건 상황을 극복하여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긴다는 장병들의 자신감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소부대 전투훈련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적진에 진출한 K200 장갑차에서 장병들이 신속하게 뛰어내립니다. 계획된 전술에 따라 빠르게 흩어져 경계태세에 돌입합니다. 북한의 주의 속에 저희 기갑수색대대원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과 날씨에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부대는 훈련에 앞서 전장병 교육을 통해 주특기별로 정교한 팀워크를 사전 점검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26일 시작돼 30일까지 주야간 연속으로 계속됩니다.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 진행된 이번 훈련은 모든 사격의 평가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경쟁을 통해 훈련 성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해군 진해기지사령부가 월남전 출하일 전투에서 부상당한 전우를 구하고 산화한 고 지덕질 중사의 제48주기 추모제를 가졌습니다. 추모제에는 고 지덕질 중사의 유가족을 비롯해 진기사 장병과 군무원, 제한군인회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고 지덕질 중사는 지난 1963년 해군병 102기로 입대해 해군 군의학교를 이수하고 1966년 의무부사관으로 월남전에 참전했습니다. 해병대 2사단이 수행한 출하일 전투에서 부상병을 치료하던 지중사는 8군데 관통상을 입고도 적 20명을 사살하고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해군은 고인의 숭고한 군인 정신과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67년 고 지덕질 중사 동상을 건립하고 지금까지 매년 추모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희생 정신이 투철한 장병에게 지덕질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67기 예비생도들의 기초군사훈련 일기 매출이 날다. 지난주 예비생도들이 첫 야간 점호를 받았는데요. 네, 무사히 마쳤을지 궁금한데요. 기초군사훈련 2주차에는 집총 제식과 각계전투 등 본격적인 야외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공사 67기 예비생도들의 생생한 훈련 현장을 송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최정예 공군 장교 양성의 요람, 공군사관학교. 보라매를 꿈꾸는 67기 매추리 예비생도들의 정식 생도 입문을 위한 기초 군사 훈련을 소개합니다. 19, 야간 점호에 앞서 생활관 복도에서 기초 체력 단련이 한창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67기 매추리들이 체력 단련을 하는 이유는 불과 얼마 전까지 수험생이었던 예비생도들의 약해진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힘든 게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걱정을 떨쳐내기 위해 67기 매추리들의 한겨울밤은 점점 열기를 더해갑니다. 야간 점호 시에는 지도생도들이 예비생도의 관물대 정리정돈 상태를 확인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줍니다. 제가 아직 정리하는 법을 잘 몰라서 옷 정리나 화장품 정리 같은 것들이 아직 어색합니다. 긴장되기도 하고 다음에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탁생도로서 몽골에서 온 갈사는 점호 후 이어진 수양록 작성 시간에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합니다. 부모님께 보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길고도 뜨거웠던 하루를 보낸 67기 예비생도들의 생활관 불이 하나둘 꺼지고 단잠을 청합니다. 겨울비가 흩뿌리는 쌀쌀한 날, 야외 훈련을 위해 교장으로 이동하는 예비생도들. 교장과 교장 이동 시에는 뜬걸음을 합니다. 이날 받을 훈련은 집총 제식. 67기 매추리들에게 주어진 특명은 총과 내가 한 몸이 되게 하라. 예비생도들에게 지급된 총기는 전시 나와 전우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제2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 지도생도의 지도를 따르는 윤상우 매추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윤상우 예비생도는 등록일 행사 때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것과 기초 군사 훈련을 매우 기대했었습니다. 두렵고 이런 건 없는데 그냥 되게 설레고 그냥 기대하고 있어요.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시원하고 좋죠 뭐 그냥. 기분 좋아요 그냥 떨어져 사니까 뭐. 2주차 훈련을 받는 지금 그의 생각은 어떨까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처음에 여기 올 때는 막 신나고 가족도 별로 안 보고 싶을 것 같았는데 지금 와서 막 훈련 빡세게 하고 하니까 따뜻하게 그냥 등 따시게 집에서 있던 그때가 그립고 많이 보고 싶습니다. 입과식 때 기수 대표였던 황현규 메추리의 모습도 보입니다. 황현규 예비생도는 잘 적응하고 있는 걸까요? 1, 2주 정도만에 그러니까 이 군인으로서의 생활에 저희 몸을 생활화시키려다 보니까 되게 실수 많이 하고 많이 혼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좋은 성적으로 들어와서 자신감 넘쳤던 거와는 다르게 좀 많이 위축되고 했는데 그래도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훈련에 임해서 꼭 참생도가 되길 바랍니다. 전. 필리핀에서 온 전군 최초 여성 외국군 수탁생도인 실리안도 다른 예비생도들 팀에서 지도생도의 가르침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상관학교 생활을 하고 와서 그런지 1년을 굉장히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말이 좀 부족해서 그거 외에는 문제없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밝은 햇살이 가득 쏟아집니다. 오늘은 넓은 교장에서 각계전투 훈련이 이어집니다. 소총을 든 67기 메추리들은 제법 군인의 모습을 갖춰나갑니다. 공군사관학교 67기 예비생도들은 몸으로 직접 부딪히며 군인 되기 과정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정예 공군사관생도가 돼 있을 자신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저희가 밤마다 명상의 시간이라고 저희 선배 생도님들께서 얘기해 주시는 구절이 하나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저에게 뭔가를 주기 전에 저에게 많은 시련을 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진짜 고등학생 때에 비해 엄청 많이 힘든데 그걸 다 견디고 결국 생도가 되겠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정보 확산으로 압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달 초 대남 비난을 자제하던 북한이 다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북한에 대한 오바마 미 대통령의 유튜브 회견 내용과 관련해서 이 전략적 인내심의 한계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요. 북한의 시간 끌기식 대화에 미국이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후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싶어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그 북한에 대해서 사실 인격적인 모욕도 당한 적이 있고요. 네. 또 북한 그 미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들이 제일 싫어하는 9.11 테러를 연상케 하는 써니 해킹과 관련해서 네. 이런 협박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북한과 대화하고 싶지 않은 생각, 그냥 상정도 안 하고 싶은 생각이 꽤나 굴뚝 같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일 날에 일본에서 이제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회합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육자회담을 다시 재가동시키자, 그 대화의 방법으로 핵 문제를 풀어나가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 수석 대표나 우리 황정국 수석 대표도 거의 같은 말을 하죠. 한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 노력, 절대 우리는 소홀히 하지 않는다, 중시하고 있다. 네. 그래서 참 정치라는 게 다변화되고 복잡하구나라고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국제 여론이라든가 최근에 국제 여론이라든가 북한 인권 문제를 향하는 세계인민들의 마음이 대상 못할 국가가 북한이다라는 데는 초점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핵을 가지고 지금 농간질을 하고 있는 북한이니까 네.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아주 복잡한 지금 상황이 전개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 확산 압박 이 방법이 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 실행이 된다면 이 북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바마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빈말을 했을까 이런 전제를 둬야 되겠고요. 북한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에 사실 소극적이긴 하지만 침투를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약 200개의 중국을 통한 단동을 통한 인터넷 회로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공격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모든 군사 작전이 최근에는 북한도 뭐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전산망을 통해서 한다고 할 때 여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뭐 핵과 미사일이 있은들 어떠냐. 정말 침투할 수 있으면 목통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일단 보이고요. 그리고 5년 전부터 미국의 이제 대북 인권 지원 단체들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북한의 인트라넷을 통해서 나름대로 200만 대의 컴퓨터가 움직이고 있다. 네. 그래서 미국의 기술이 동원되면 위성을 통해서 그 인트라에 직접적인 인터넷이 가동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대통령이 빈말을 했을까?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이 북한이 신년사 발표 이후에는 이 대남 비방을 자제해 오다가 인도적 사안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는 또 오이사 조치 해제를 조건으로 내세웠고 또 한미연합연습과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하면서 다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의도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기본적으로 소위 대남 전략에서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한반도의 적화 통일이 기본적인 흔들리지 않은 목표가 돼 있죠. 전술적으로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거기서도 바뀌지 않는 건 또 이제 한미 훈련에 대한 군사 훈련에 대한 그 거부감이죠. 이거 계속 표현되고 있고 또 이제 삐라 문제도 나왔지만 북한 당국이 지금 제기하는 문제들은 우리의 대화를 향해서 이제 저들이 전술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삐라를 못 부리게 하면 대화의 의지가 있는 듯이 얘기했다가 우리 정부가 그 삐라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논하게 되니까 이젠 금강산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가 있어야 대화도 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될 수 있다. 대화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들고 나오죠. 그러니까 북한이 부단히 전략과 전술이 바뀌는 것 같아도 기본 패턴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거기에 대비하는 우리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이 대남 비방이 북한 내부의 이런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요. 이 대남 비방을 함으로써 이 북한 당국의 의도를 좀 관철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에 북한 당국이 소위 대남 비방이라든가 뭐 미국을 향하는 정서는 북한의 교과서적인 북한 주민들의 정서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공화국 창건 이래 쭉 북한 주민들을 다스리고 통제해왔기 때문에 결집시키고 꾸준히 이런 것들은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현재까지는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공식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비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어서 이 대화 제기 가능성 아직 열려 있는 상태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활짝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 연설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김정은도 또 신년사를 통해서 정상회담까지 이제 논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화의 필요성은 정말 다 알고 있고 활짝 열려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의가 없는 그냥 만나는 대화는 필요 없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런 원칙을.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남북 대화가 가자면 아직 길은 멀겠지만 그래도 북한 당국이 중요한 것은 이번에 아예 과거처럼 무조건 안 하겠다고 막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빠꾸미 열어놓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대표적으로 삐라 그만둬라. 한미군사훈련 그만둬라. 그러면 한답니다. 그리고 오이사 조치 해제해라. 그럼 이산가족 상봉도 된다. 아주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 정부가 좀 더 능동적으로 지능적으로 북한을 이제 움직여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소위 우리 국민들의 정말 이제 척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연료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북한이 끌려오도록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여기에 다행스럽게 북한이 지금 과거처럼 그냥 빵 넘어져서 안 하겠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28일 열린 국제학술회의 북한과의 비즈니스,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처럼 올해 남북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으로서 규정과 방침 등 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음주운전, 성군기문란 등 해서는 안 되는 것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이 가장 중요시해야 할 덕목은 바로 높은 도덕성과 명예심인데요. 군인 스스로가 높은 도덕성을 갖출 때 비로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명예로운 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